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데요. 네, 최근에 제가 만난 책에서 보니 6가지 역량을 키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6가지 역량을 알려주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변화의 물결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고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예, 클라우스 슈밥은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인데요. 바로 다보스 포럼이 세계적인 포럼인데 46주년 차 되는 다보스 포럼이 2016년에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준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서 이런 팬덤 상황에서 우리는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기까지는 디지털 기기와 또 이렇게 교수들, 사람과 융합이 돼서 이런 학습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클라우스 슈밥이 말했는데 벌써 이렇게 뜻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가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처럼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줌도 배워야 되죠. 곰캠도 배워야 되죠.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 작동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죠. 네, 정말 그 사이에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을 익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황들을 지금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됐다. 전 세계가 몇 명이 됐다라는 거가 통계가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초연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도 여러분 1년 만에, 2년만 되면 약정 끝나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지금 5G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이 가까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 처한 현실은 참 답답하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시대를 여러분 또 이렇게 말도 하지요. BC, WC, AC. BC는 코로나 이전 시기. 그리고 WC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상황인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 with 코로나. 그리고 AC는 뭐예요? 코로나 이후의 시기, 애프터. 이래가지고 이렇게도 또 지금 코로나로 나눠보고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더 급속도로 진전시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 중앙일보를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가 답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잘하는 시기에 대해서 쭉 영역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언어 번역을 잘하는 시기가 2024년이라고 합니다. 와우, 설마. 근데 요즘 여러분 구글 번역기다 누르면은 넣어보면은 참 그렇게 예전보다도 많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점점
번역이 그 전문가 수준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의 에세이 시기는 2026년, 앞으로 6년 뒤, 트럭을 운행하는 시기는 2027년, 7년, 2020년 다 갔으니까 6년이네요. 소매업소에서 일하는 시기가 인공지능이 일하는 거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좀 뭐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로봇이 쫙 그 음식을 날라다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혹시 코로나가 옮길까봐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소매업소에서 일하는 시기가 2031년.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쓰는 시기가요. 49년이면은 48년 남았어요. 외과 수술을 하는 거. 외과 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근데 53년.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범용 일반화된 이런 인공지능 탄생 시기가 2047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7년, 여러분들이 60대가 되면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저희도 20대일 때 설마 이런 시대가 올까 하는데 그 미래의 사회를 예측했던 예측보다도 더 앞서가는 미래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거보다도 더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한번 또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로봇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그 지니, 날씨 알려줘. 오늘 뭐 프로그램 좀 좋은 거 나에게 좀 맞는 우울한데 오늘 좀 기분 좀 상쾌해주는 음악 좀 틀어줘 하면 틀어주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이제 로봇이 이렇게 뭐 가사뿐만 아니라 교육, 엔터테인먼트, 뭐 안전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거는 이제 권동수라고 하시는 분은 카이스트 교수인데요. 2017년 우리 대학에서 제4차 산업혁명 리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가 운영을 했었을 때 그때 입수한 자료인데 보니까 이제 뭐 영어 교육 로봇까지 나오고 카이스트에서는 계속 꾸준히 로봇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까지 나왔냐면 뭐 이렇게 실버 케어는 점점 스스로 이제 어르신들이 자기 건강 관리도 하고요. 환자 이송하는 로봇도 생겨나고 있고요. 요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왼쪽에 노란 뭐 젖병 같은 거 물고 있는 저 인형이 뭔지 아세요? 로봇입니다. 저 로봇인데 저 로봇이 어떤 동물 같아요? 물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동수 교수님께. 아니 왜 물개를 했어요? 우리 강아지가 익숙한데 강아지나 고양이로 하죠? 그랬더니 이미 강아지나 고양이는 익숙하니까 물개 쇼도 하고 물개가 좀 환영을 받으니까 그래서 물개로 이렇게 감성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점점 진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물고 있는 거는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로봇과 친숙한 이제는 로봇이 우리 애완 로봇이 생겨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 과연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될 것인가, 적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영화는 무수히 많이 봤죠. 로봇이 정말 지구를 파괴하고 이러는 영화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로봇을 잘못 활용하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상황.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생활에 편리를 갖다 주기도 하고 힘들 때 로봇이 환자를 이송하기도 하고 이런 로봇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친구가 될 수 있는 로봇이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인간의 감성, 인간의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계와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으로 뭐 일자리가 소멸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일자리들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보세요. 예. 기계가 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 이때 다보스 포럼에서 5년 만에 지금 벌써 이제 5년이 다 돼가죠. 710만 개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210만 개가 생성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예,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7세 아이들 이때 2016년도죠. 예,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은 네, 5년이 흘렀으니까 12살이 되겠죠. 65%는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12살 예, 기준에 봤을 때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예, 기계와 함께 경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긍정론으로 볼 것이냐 부정론으로 볼 것이냐 이런 논란이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공시대, 교육 일정공시대는 50년도부터 70년대를 말하는데 물고기를 잡아주는 교육을 했다. 2.0시대는 지금 올해까지 2020년까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했는데 바로 유대인식 교육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2020년, 네.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시대는 교육 3.0 시대이다. 이 교육 3.0 시대에는 인간성, 다양성, 창의성을 갖추고 지식을 해석 활용하는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교육학자들이 해놓은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방향은 바로 3.0 시대인데 이 3.0 시대의 교육이 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하던 몰아넣기식, 푸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풀, 잡아당기기식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바로 잡아당기기식 전략을 짜려면은 3A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네, 3A 전략. 네, 3A 전략이 뭐냐? 네, 앞에 A를 딴 겁니다. 네,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학습 자원에 접근할 거냐?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자꾸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되고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학습 자원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치가 높은 사람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전략 그리고 지금까지와 다른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3A 전략이 이제 교육의 방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학교 지금 교과목 중에 선택을 할 때 3A 전략을 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보면 정말 3A 전략이 실감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살아남으려면 이 3A 전략 3.0 시대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들이 교육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런 교육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핵심인데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의문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꼭 키워야 될 6가지 핵심 역량을 제가 최근에 만난 최고의 교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협력, 의사소통, 창의적 혁신, 그리고 비평적 사고는 전 세계가 21세기가 되면은 이 4가지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말해왔고 그 4가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왔고 그렇게 움직여 왔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또 2가지 역량을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콘텐츠하고 자신감입니다. 이 6가지 역량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가져야 될 역량, 키워야 될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역량, 협력.
네, 뭐 첫 번째라고 하지도 않고 뭐 그냥 제가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협력. 여러분, 예, 콜라보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네. 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함께 하는 쓸 때 훨씬 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죠. 요즘은 융합 시대잖아요. 디지털과 인간이 만나고 또 다양한 전공들이 함께 만나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도 뭐 코티칭 수업도 하고 또 네, 융합 수업도 하고 하는데요. 혼자서 하다가 이제 나란히 하다가 서로 주고받다가 함께 만드는 이런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전략. 그때는 자기 것을 좀 양보도 하고 다른 사람 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접목해가는 그런 네, 역량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역량인데요. 의사소통 역량. 네. 감정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또 말하고 감정인 보여주고 말하고 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대화 그리고 나를 잘 표현하는 대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공동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공동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길게 갈 수 있는 네 그냥 한두 마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길러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컨텐츠 역량. 예, 여러분 내가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하더라도 나에게 전문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함께 의사소통도 하고 콜라보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렇게 네, 점점 네, 폭넓고 이제 얕은 이해에서 연관을 지어가면서 전문성을 가져가는 그런 학습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가짜 뉴스다 뭐 예. 굉장히 많이 무분별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믿는 것보다는 사실들을 잘 찾아서 비교해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이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고 이럴 수 있는 비평적 사고력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비대면 사회에서는 이 비평적 사고력이 중요하겠죠. 네, 다음은 창의적 혁신입니다. 네, 뭔가 도전을 해봐야 돼요.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수당, 목표를 가져보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보고, 이렇게 실수도 해보고, 막 이뤄가면서 이제 비전을 품어가는 것이, 예, 그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게 창의적 혁신이죠. 솔직히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려면 실패 경험도 많아야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 꾸준히, 네, 예, 해나가다 보면 창의적인 역량들이 점점 커져 나가지요. 네. 이 모든 역량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창의적 사고를 하려면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듯이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고 그 자리 이제 확립을 하고, 네. 자리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계산된 우연 감수도 해보고 실패할 용기가 있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여러분 이 6가지 역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창의적인 사고를 계속 키워가면서 자신감을 갖고 본인의 전문성을 쌓고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역량들을 키워가면서 네. 콜라보도 하고, 네. 그래서 혁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고력들을 키워가시면, 예.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주역으로, 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체 구조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딜까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가장 멀게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손을 번쩍 들어서 손끝에서 발끝까지요. 이렇게 말하는 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신영보 교수님은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서 발끝까지.
예, 이 가슴이 움직여야 우리가 네, 실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슴으로 와서 느껴야지. 바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지금 3.0 시대에는 의미를 찾는 학습인데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네, 그런 학습. 그게 바로 의미를 찾는 학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영복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가슴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 근데 이 가슴에서 발까지 가는 여행이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멀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가슴에서 느껴서 바로 예,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